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금거래소TV 금알람의 송종길입니다. 이번 주는 출장 일정과 징검다리 연휴인 관계로 화요일인 오늘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간이 2024년 6월 4일 14시 33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금값은 월요일하고 화요일인 오늘 이틀간의 해외 전망기사 분석치를 가지고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월요일 대비해서 화요일인 오늘이 가장 높았습니다. 금 국제가는 2,349불 하고 있고요. 그람당 기준가는 10만 3,700원대, 돈당 가격 기준가는 38만 8,900원대 하고 있고요. 실버는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람당 1,350원대 하고 있고, 플래티늄은 45,100원, 팔라듐은 41,300원대 하고 있고요. 이 팔라듐과 플래티늄의 시세 역전은 지속되고 있고, 이제는 플래티늄이 팔라듐보다는 계속 높은 가격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미국의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 PMI입니다. 3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이 영향으로 미 연준은 올해 9월 정도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가 다시 작용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제금값은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에 이제 상승을 했고요. 재밌는 신문 기사부터 확인하고 한 주간 이슈 한번 보겠습니다. 이 환경머니에서 이름값 하는 금의 고공행진, 부자들의 1등 장기 투자 파트너라는 제목 기사가 나왔는데요. 우리나라 부자 5명 중에 1명은 금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온인 5가 되는 건가요? 그 다음에 금 투자 경험 및 투자 방식은 역시 현물이 최고다라고 생각을 해서 84%는 금 현물, 골드바, 코인 등에 투자하고 있고요. 금 통장 개설이나 금 ETF, 기타 펀드, KRX 금시장 등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사람들이 21%,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19%, 아예 투자한 적이 없다라고 조사에 응한 사람들이 60%라고 합니다. KB국민은행 김현섭 한남 PB 센터장 인터뷰 내용도 있는데요. 자산가들은 거시경제의 불확실성, 그 다음에 변동성 국면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분산 투자처로서 안전자산인 금을 선호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금에 대한 선호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단기간 급등한다고 해서 한 번에 사거나 팔지 않고 어떤 전략적인 투자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값이 하락할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 한국금거래소의 서민철 이사는 올해 2월 말 이후 금가격이 급격하게 인상이 되면서 투자형 고중량 골드바 판매도 20-30% 증가됐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 금이 부동산과 달리 이제 시세 차익에 대한 과세가 없다라는 것도 장점일 거고, 주식처럼 폭락의 가능성도 적기 때문에 장기 보유 시 안정적인 투자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차익 실현이 가능하다, 이런 맥락이 되겠습니다. KB국민은행 김현섭 센터장은 장기 전망에 대해서 단기에 급상승해서 가격 부담은 있지만 향후 금리 인하 기대감과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 그 다음에 안전자산 선호로 장기적으로는 금값 상승이 예상이 된다면서 특히 중국, 인도 등의 신흥시장, 중앙은행들의 꾸준한 금 매수가 금값에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서민철 이사는 현재 금값은 이미 변동 요인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금리 전망, 중국의 금 매입 등이 충분히 반영된 상태고, 이 향후 이제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금에 투자하는 거는 이제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지 된다라고 하면서 세계적 인플레이션과 안전자산 선호, 그다음에 한정 자원인 금의 고갈 등의 영향으로 금값은 그래도 지속적인 우상향이 될 것이기 때문에 5년 후, 10년 후를 바라보면서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드 플래티늄 인베스트먼트 카운슬 세계 백금 투자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자료를 받고 있는데요. 향후 플래티늄 시장 전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플래티늄은 많은 나라들이 이제 탈탄소와 그린 에너지 정책을 펴고 있죠. 이렇게 되면 수소 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한데, 그러면 수소차
등의 이제 플래티늄이 앞으로 많이 사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WPIC에서 예측한 수소 에너지 전환 시의 백금 수요 예측 그 지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금 수요 단위는 킬로온스입니다. 2027년에 전체 백금 총 수요가 328킬로온스라고 합니다. 328킬로온스는 10톤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을 감안했을 때 작년에 40킬로온스, 그 다음에 올해는 2배 이상 늘어난 83킬로온스, 그 다음에 2025년에는 또 2배, 계속 2배 성장할 것으로 WPIC는 예상이 되고 있고요. 2030년 가면은 지금 2027년도가 10톤이라고 했는데 2.5배 정도 성장한 874킬로온스 정도가 사용이 되겠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 된다 그러면 약 25톤 정도로 늘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숫자로 된 지표에서 그래프로 된 지표를 봐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3년에서 2024년까지 이제 2배 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 2030년이 가면 2024년보다 최소 6배, 한 7배 정도 성장하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현재 84kΩ 정도의 소비가 예상되는 2024년 대비 2030년에 가면 875kΩ, 약 25톤 정도가 늘어날 것이라는 막대 그래프의 지표 설명이 있었습니다. 백금 플래티늄은 수요가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각국 그 정부의 탈탄소화 정책에 힘입어서 수요 경제의 발전이 곧 플래티늄 수요를 촉진할 것이다. 그래서 플래티늄 프라이스 가격은 우상향 쪽으로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수소 경제와 백금의 역할적인 측면에서는 이 수소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으로서의 이 다양한 산업 부분에서의 이제 탈탄소화를 촉진할 것인데 이 플래티늄이 이 전기 분해 장치, 전해조나 양성자 교환막, 영어로는 PEM이라고 하네요. 연료전지 등의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 계속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수소 수요 증가적인 측면에서 국제에너지기구 IEA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까지는 수소 수요가 1억 5천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1억 5천만 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플래티늄이 투입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겠고요. 이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화석연료 기반 수소 생산이 대체가 될 거고 다양한 산업 부분에서 탈탄소화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백금 수요는 이 수소 경제에서만 약 10% 정도를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란은행의 영국 중앙은행이겠죠. BOE에 금을 보관하고 있는 한국은행 104.4톤이 되겠죠. 이 보관 비용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신문 기사가 있는데 반대로 키코에서 영국 중앙은행 영란은행에 금을 보유하고 있는 인도 중앙은행 RBI가 되겠습니다. 이 영국 중앙은행에 있는 100톤의 금을 국내로 이송을 한답니다. 보관 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보관 비용은 문제가 아니다. 그쪽에서의 그 실물금을 이용을 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가격을 상쇄하고도 남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어떤 쪽의 의견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인도 정부가 영국에 맡겼던 금을 인도로 100톤을 이동하는 것은 좀 이유가 있어 보이고요. 인도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이전부터 영국에 금을 보관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금 보유량의 이동 결정이 금의 가치 상승에 따라서 영국 중앙은행의 보관 수수료 절감 차원에 이루어졌다라고 하고 있고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이제 G3의 성장 기반을 닦은 인도가 아무래도 이제 그 외부에다가 금을 맡기느니 실물을 자국에다가 이동을 시키는 게 더 낫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중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기 불황에 물가까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뭐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지 아니면 희망 고문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포항 앞바다에 140억 배럴 상당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것이다, 시추 작업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도출되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도 행복하고 유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이만 마치겠습니다.